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마음 공부하는 소울닥터 김석범 원장님 모셨습니다. 자, 원장님은 휴가 안 가십니까? 저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가 휴가 기간인데 예. 그때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이번에는 12, 13, 12일이 뭐 어디 광복절이 지금 무슨 요일입니까? 15일입니다. 그날 무슨 요일입니까? 그날이 목요일인데 아, 목요일. 그 전에 그러니까 12, 13, 14 중에 예. 녹화를 하루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휴가 기간 중에 하루 나와서 녹화. 뭐 그렇게 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휴가 이런 부분에 대해 네. 사실은 뭐 저희들이 성장하던 시기에는 네. 이렇게 이제 뭐 여름에 해수욕 한번 가는 거지. 아, 그 해수욕만 가도 예, 바캉스라는 개념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해수욕 한번 가는 건데 해수욕 가가 뭐 닭이나 먹고 그래도 그 황 소장님은 고향이 부산이라서 해수욕장 가기가 편하잖아요. 네. 친구들끼리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에서는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뭐 그 강, 황룡강, 드들강. 근데 거기 가서 친구들끼리 가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특히 그 이 강이 깊이가 네. 푹푹 파진 데가 많아서 그런 일이 많았죠. 네. 그러면 여름에 이제 좀 뭐 그 좋은 거는 이제 그때는 이 평상이 있고 네. 뭐 옥상이 있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목하고. 그러니까 등목하고 뭐 평상 옥상 같은 데서 모기장 쳐놓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면 네. 이제 새벽에 네. 싸늘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맛이 뭐 여름 맛이고 네. 그래가 이제 누워서 이제 귀신 이야기 아, 그래. 좀 나이 좀 든 사람한테 네. 이제 듣고 그러면 거의 더운 여름에 이제 이불 덮어 쓰고 땀 빨빨 흘리고 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때 이제 뭐 파란 종이 죽과 빨간 종이 죽과 화장실 귀신 이야기. 화장실 귀신 이야기 뭐 또 교실에서 드르륵 하는 이야기 화장실 귀신 이야기 듣고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화장실이 없고 공동 화장실을 썼어요. 네, 그때 그런 집들이 많았죠. 그러면 공동 화장실이 굉장히 이제 한 7칸, 8칸으로 쫙 돼 있는데 아, 밤에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진짜. 네. 그런 그 귀신 이야기 듣고 나면 아, 끔찍합니다. 네, 그래서 귀신 이야기 듣고 그리고 뭐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때는 수박도 조금 귀했고 예, 예, 그렇죠. 토마토가 제일 흔했죠. 토마토가. 예, 예. 그래서 토마토나 좀 이렇게 설탕에 먹고 그렇죠. 맞아요. 설탕 뿌려서. 먹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저녁에 이제 또 보면 텔레비 있는 집에 또 몰려가서 예. 뭐 이거 담수하는 거고 예. 프로레슬링. 프로레슬링. 예. 김일이 목포 출신 아닙니까? 김일 선수가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쪽 출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 뭐그 레슬링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보고 예. 그게 뭐 인생의 낙이었는데 예. 그래도 좀 즐거웠어요. 매일매일이. 다만 이제 계약이 할 때가 되면 마음이 우거워지면서 그 기분이- 방학 숙제 때문에. 예, 그날 이제 모아갖고 계약하기 하루 이틀 전에 숙제한다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예. 날씨를 기억을 못하니까 또. 그 일기 쓸 때 네. 똑같네요. 네. 우리도 이제 일기를 쓰면 좀 틀리게 써도 선생이 알지를 못하는데 어릴 때는 얼마나 순진했는가. 예. 그러면 날씨 본다고 신문을 다 뒤져서 신문에 그때는 또 일기예보 실린 거 보고 참 개고생했던 생각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뭐 딱히 멀리 휴가를 안 가도 그래도 뭐 인생이 별일 없으면 즐거웠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세상이 이렇게 이제 정해서 해외 휴가를 가고 뭐 어디 꼭 가야 된다 이랬는데 예. 요즘 또 뭐 이 반일 선동을 해야 되니까요. 예. 참 휴가 가지고도 지금 반일 선동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가 해외 가지 말고 국내에서 좀 보내자. 예. 일본 가지 마라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나 예. 뭐 공기업이나 예. 뭐 대기업 이런 데서는 이제 가는 직원들 거죠. 전부 일본 가지 말라고 단속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정권 차원에서 그 반일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네 그 국가에 어떻게 되든 국민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정당
이 총선에서 이기는 것만 관심을 두는 이런 정권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국민들 먹고 사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대법원 판결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조국 수석이라는 사람은 또 계속 반일을 이렇게 반일 감정 불러일으키는 트윗이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딱 알고 보니까 그게 나왔잖아요. 민주연구원에서 양정철이 연구원에서 그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면 총선에 유리하다라는, 그러니까 그 연구 보고서가 나온 시점에 아마 조국이 그걸 참고해서 그때부터 페이스북에 글을 쓰지 않았나. 그리고 문재인의 그 강경 발언이 나오게 된 것도 그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정권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행동하기 전에 네. 그 주변에 보면 정치 기술자들, 네. 그 지금 민주당에도 보면 옛날에 여론조사 회사 이런 데 있던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국회의원도 많고 네. 또 뭐 당의 당뇨도 많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다 해보죠. 네. 또 자기들은 안 한다 하지만은 대체로 정보기관 이런 데 시켜서도 또 조사해보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실히 무조건 한국에는 반일로만 가면 네. 굉장히 유리하다. 총선에서 이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일은 뭐 우리가 언제 써먹어도 좋은 건데, 일본이 먼저 시비 걸었으니 뭐 한국 기업의 피해고 나발이고 떠나서 전 국민을 뭐 반일 불매 운동에 뭐 이런 건모기 운동 같은 그런 국민의 민족성을 자극해가 한번 흔들어서 네. 그러면 통할 거다, 이제 이런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국민들이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민주주의의 그 바탕이거든요. 각자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예. 개인이 자기 판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우우하고 이렇게 같이 휩쓸려 다니게 되면 이게 그 전체주의가 그런 식으로 보통 작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한쪽의 악의 세력을 딱 규정을 해놓고 그 악의 세력에 대응을 하려면 우리는 뭉쳐야 된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다 내 말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거 아닙니까? 이게 그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이런 그 정권이 아무리 그 자기 당리당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지만, 그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냉정하게 사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 정권 사람들은 당장은 피해 볼 일이 없겠지만, 국민들은 당장에 이제 그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나쁜데 그 반일 감정 불러일으켜 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비가 줄어들면 더 직격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선동, 네. 뭐 영어로는 프로파간다, 네. 이런 거를 했을 때 대중이 이제 거의 판단력을 상실하고 네. 개별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리로 존재하잖아요. 무리로 존재하면 우리가 지때나 뭐 저기 양미리 때, 정갱이 때 이런 거 보면 몰려다니잖아요. 이리 갔다 이리 갔다.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뭐 바다속 뭐 다큐 이런 것을 보면 저것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까? 아프리카 보면 뭐 임팔라 같은 것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렇게 뛰고 하는 부분에 뭔 생각을 하고 뛸까? 그냥 한미 뛰면 다 반사작용으로 뛸까? 네. 제가 과거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사자 한 마리가 덮치면 다 흩어져서 떠보면 사자가 어디로 쫓아갈지 모를 건데 보면 또 한쪽으로만 뛰어요. 그러니까 제일 느린 놈 하나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네. 제일 느리고 약한. 네. 그래서 그 뭐 레밍이라는 쥐떼는 가끔씩 보면 집단 자살을 한다잖아요. 네. 다 같이 한쪽으로 네. 절벽 안에 떠. 그래서 저게 무슨 심오한, 가끔씩 개체가 늘어나면 개체 수 조정을 위해서 그러냐, 네. 아니면 뭐 도대체 뭐냐, 아직도 과학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쥐떼도 아니고 정갱이도 아니고 양미리도 아니고 임팔라도 아닌데 네.
자, 한쪽으로 몬다고 해서 그렇게 다들 생각 안 하고 한쪽으로만 뛰어서 되겠느냐, 그죠? 네.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막 그게 마치 충성이고 국가 애국심인 것처럼 하는데 이 애국심이야말로 네. 정말로 그거를 자극을 하고 강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유, 우리가 각자가 애국심을 마음에 가지고 있고 네.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네. 자기 헌신으로 네. 그걸 갖다가 대중적으로 애국심을 자극하는 순간에 애국심은 그야말로 독재를 위한 그렇죠. 또는 또 다른 예? 네. 어떤 전체주의를 위한 도구로 전락을 한다. 네, 그렇죠. 모든 이 문제가 다 애국심이라는 문제에서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애국심이 굉장히 이제 각 개인으로 존재할 때 애국심과 군중으로서의 애국심은 다르거든요. 군중으로 그 에고가 각 개인의 에고로 존재하면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거랑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에고들이 뭉쳐 있게 되면 그 집단적으로 같이 생각이 같이 휘둘려 가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고 엄청난 그 악행들이 자행됐거든요. 거기에서 피바람이 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애국심이 자기가 개인으로 존재할 때 애국심을 가지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집단적으로 애국심을 이렇게 장사하는 것처럼 애국심 파리를 하는 경우에는 절대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주 시민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제 그러니까 뭐 71년부터 70 한 5, 6년까지인데 네, 네. 이제 그때 보면 아침에 한 뭐 8시나 7시 반쯤 동네의 마당에 네. 다 모여요. 네, 네. 시골에는 마을들이 흩어져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네. 아버지 그때 목당한다고 진주 살다가 네, 시골로 네, 갔어요. 그러면 모이면 한 명이 이제 태극기를 깃발에 꼽아 갖고 들어요. 이제 네, 고학년이. 네. 그러면 그 뒤에 서서 학교까지를 걸어가. 예? 이렇게 쭉 이제 네, 네. 한 줄로 서서 네. 학교가 한 1.5km는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제 그까지는 그렇다지. 이제 학교 앞에 가면 또 이 국기대가 있지 네, 않습니까? 국기 개양대. 거기 앞에 서서 또 이 나는 자랑스러운 뭐 네, 이렇게 태극기 앞에. 그것까지 네, 하고 네. 이제 교실로 가요. 네. 그 내가 어린 마음에 네. 참 저항감이 싹 들더라니까요. 그렇죠. 네. 올 때는 안 해. 왜냐면 집에 가는 시간이 다르니까. 네, 네. 그럼 올 때는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가을이면 이 코스모스 구경도 하고 뭐 또 메뚜기 구경도 하고 네. 경운기가 지나가면 또 그 뒤에 쫓아가서 타기도 하고 네. 그래가 한량하게 오니까 집에 오는 길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네. 근데 아침에 학교 가는 거는 이게 무슨 군대 끌려가듯이 어릴 때 네. 가기가 싫더라고. 그러셨구나. 네. 저희 쪽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진 집에 않았습니까? 갈 때. 그래서 아 이거 참 그때 이제 10월 유신하고 네, 네. 이제 한참 10월 유신 때 그 생각은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그 저희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대놓고 부모님 가서 유신 꼭 찬성 국민투표 찍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매일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참 저기 호남이 네. 그 아주 클래식한 시절이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랬으면 벌써 그냥 온 사방에 양심 선언 나와가 네. 난리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한테 그 유신 국민투표 꼭 찬성표 던져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본론은 이거예요. 문재인이가 네. 지금 이 나라를 끌고 가는 방식이 내가 요즘 느끼기로는요. 네, 네. 이게 꼭 무슨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대학교 이전 네,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 좀 그런 측면을 저도 많이 느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유니클로 매장이니 어디는 가지 말아야 된다 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언론들이 그걸 또 선동하고 네. 언론들이요. 네. 나는 이 반일 선동을 의도적으로 정권의 의도에서 하고 있는 그 언론이나 네. 그 글을 쓰는 기자놈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뭐 친일을 누가 하는가 감시하는 칼럼까지 쓰는 그런 놈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사회냐? 너네 진보 좌파라는 것들이 원하는 민주사회가 인간의 영혼을 자유를 탄압하는 사회. 옛날에 그 70년대 때 유신을 요구하면서 툭하면 80년대 군사 독재를 요구하면서 이것들이 국민들을 끌고 가는 모양이 말입니다. 핵일화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예? 평화에 북한과의 평화에 반대하면 나쁜 놈들이다. 일본에 이렇게 반일하는데 반대하면 매국놈이다. 매국노다. 딱 그 시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한 1년 전부터 진료하던 일본 여자분이 계세요. 근데 어저께는 진료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막 진료실에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 물어봤더니 그 일본 사람이라고 그렇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괴롭힌다네요. 그래서 참. 아이고 너 얼마나 힘드시냐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돼 있다 그렇지 않은 한국 사람도 많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20대 후반의 여자분이 이웃 나라라고 와서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반일 광풍에 매몰돼가지고 일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파괴시키는 거거든요. 자, 양정철이가 민주당하고 지금 양정철이 민주당의 실세고 청와대에 아마 문하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양정철이가 그런 걸 당에 다 돌렸잖아요. 120살명인가 의원들한테 싹 다 돌렸대요. 이 반일 프레임이 우리 총선 이기는 수다. 다 이거 보고 열심히 반일 자극해라. 그래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앞장서서 했죠. 자, 그런데 맹색이 여론조사를 하는 한국사회연구소 고서이라는데 자, 거기서 자료가 빠져나갔으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인가 하는 데서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부 자료가 빠져나갔다며요. 아니면 여론조사 회사하고 여당하고가 한 패거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지 않으면요? 그렇죠. 지금 들키니까 우리 자료가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고 비공개하는 자료를 갖다가 지금 여당의 연구소가 받아서 그걸 여당 의원한테 다 뿌려놓고 터지고 나니까 이쪽은 준 적이 없다 하고 이쪽은 어떻게 받았는지 말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여론조사 회사와 정당하고의 관계에서 유착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유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개연성이. 그 자료를 안 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료를 주고받고 한 게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심지어 밤에 해킹해서 그까 그 때문에 뺐겠어요, 그죠? 그렇죠. 자, 말이 안 되는 자진해서 다 갖다 주고 터지고 나니까 우리 자료가 유출당했다고 지금 울상 피우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그럴 개연성이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 그걸 갖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고소를 해요. 고서희 사장은요 무단으로 해킹하든지 훔쳐가든지 했다고 지금 양정철 이하 민주당 정책연구소 배포한 사람들을 그렇죠. 그 연구 자료를 어떻게 구했나 그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요 여론조사와 정당이 여건이 이런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짱을 한다면 이거는 여론조사 회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정당의 그냥 앞잡이잖아요. 그렇죠. 여론 조작하는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경과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좀 짚어봐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좀 지금 자신들이 자신만만하고 야당이나 보수 진영을 우습게 봤으면 의식도 하지 않고 128명한테 다 뿌려요 그걸.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여당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저런 걸 했다라는 게 정말
부모 네. 나침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돌아가는 게 유튜브도 자꾸 통제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점점 언론도 그 여당이 네. 별 소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반일 광풍이 부는 것에 대한 네. 비판 기사들이 별로 안 나와요. 예. 참 기가 찬 이야기라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조국이 네. 지금 휴직계를 이제 아, 했다가 복직계를 아, 진짜 뻔뻔해요. 지금 좀 있으면 또 법무부 장관 갈 거 네. 세상이 다 아는데 네, 네. 또 이제 휴직 기간에서 다시 네. 복직계를 팩스로 보냈다가 네. 또 좀 있으면 한 달쯤 뒤에는 또 휴직계 낼 거 아닙니까? 네. 2학기 강의 안 하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대학 강사들 강사법 때문에 아, 그거 난리더라고요. 지금 학교마다 뭐 네. 한 20%, 10%, 15% 이래만 안고 나머지 80%가 다 잘리더만. 네, 네, 네. 왜냐면 어마어마한 강사 지위를 보장하라고 하니까 네. 기준은 엄청 방학에도 낮아요. 월급 주고 네. 함부로 해직 못하게 하니까 이제 강사들을 다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 적용되기 잘라버리네. 전에 다 잘라버리는. 네. 그래서 지금 대학 교수나 강사 되기도 이제는 하늘 별 따기야 됐는데 근데 그 자리를 지를 위해서 지금 서울대를 지금 몇 년째 비워놓고 앞으로 또 몇 년 더 비워놓으려고 네. 조국이 대선 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에요? 대선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 지금 그러면 문제는 아니 대선 가는 사람이 인간이라 할래 했다. 대선 갈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대학 교수를 그렇게 집착을 해요? 자기 그 백그라운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안전빵으로 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부끄럽지 않나요? 폴리페서라고 자꾸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휴직계를 아예 사직서를 안 내고 이런 식으로 또 복직계를 내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하다는 거죠. 제 생각은. 참 더더구나 뭐 이렇게 자기가 그런 비판을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자기가 예전에 2004년에 네. 서울 경기 여자 남양주에 네. 김모라고 네. 그 아버지를 제가 잘 압니다. 네. 그 사람도 제가 만난 적이 있고 서울대 그 체육교육학과인가 교수인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수가 여성인데 이제 출마를 지역구 공천을 받았어요. 남양주 네. 뭐 어린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려니까 이제 휴직계를 내야 되잖아. 네. 근데 서울대에서 아마 지역구로 나간 사람은 그 사람 처음 입노마예요. 아, 네. 비례대표는 있는데 네. 전례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학교도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냈어요. 네. 이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그러니까 조국이 이제 그걸 싣고 나온 거죠. 글을 쓰고 폴리페시를 하면서 네, 네, 네. 그만두고 가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가 글 썼던 것도 다 기억할 텐데 네. 지금 이렇게 하는 행태는 완전히 뻔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반쯤 왔다가 지가 법무장관 가는 줄 지는 이미 다 듣고 있어. 알고 있을 건데. 그렇죠. 네. 그러면 막 이참에 네. 사직하겠습니다 하고 사직계를 내는 게 맞지. 네. 그걸 팩스로 복직계를 내고 좀 이따가 또 교수 가면 또 팩스로 그렇죠. 법무장관 또 휴직계를 내고. 내겠죠. 자, 지한테는 모든 어떤 이 공정성이나 또 정의나 상식은 여해라고 생각. 특권 의식이 없이는 저럴 수 있어요? 지가 뭐예요? 조국이가 뭐예요? 시험 쳤어요? 무슨 고시 붙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했지. 너네들 고시 붙어봤자 지금 뭐 5급, 3급부터 시작해서 기껏 해봤자 네. 별거 아닌데 나는 고시 안 치고 뭐 떨어졌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지만은 어쨌든 뭐 민정수석까지 해서 권력이 인자다. 네. 좀 있으면 장관 간다. 네. 자, 고시 붙은 놈보다 내가 훨씬 잘났지 않냐 이래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지금 학교에 자리가 하나 누가 차지하고 티어를 강의를 안 하면 뽑지도 못하고 그 수강생들도 그 과목을 듣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수 강의 개설이 숫자가 어느 정도 교수가 있어야지 강의 개설 여러 개가 되는데
강의 개설 교수가 없으면 강의 개설이 적어지면 그만큼 한 과목에 같이 동시에 들어야 되는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학생들이 손해죠. 나는 서울대 법대 교수들도 그 요즘 로스쿨이죠. 동료 교수들도 참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에 아무리 힘이 있더라도 조국 때문에 자기들한테도 피해가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 피해가 돌아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상식으로 서울대 로스쿨 교수쯤 되면 한국 최고 지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학과 차원에서라도 모여서 의논을 하고 단과대학이죠. 예, 예. 입장을 밝혀야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장시간 학문보다 애들 가르치는 것보다 정치나 개인의 입신 영달에 더 몰두하는 사람은 그건 학교를 떠나는 것이 맞다. 예, 예. 조국이 돈이 없어요. 재산이 54억인가 그런데. 아니 그리고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학교 재단도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굳이 집착을 안 해도 네. 먹고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전혀 지장 없죠. 그러면 사람은 모든 과정이 선택이잖아요. 네. 내가 이걸 선택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내가 양손에 떡을 다지고 떡을 다지고 끝까지 가려는 거죠. 자기가 폴리페서라는 비판까지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그 비판 대상이보다 더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쥐는 지금 거의 뭐 폴리패스가 아니라 쥐가 폴리패스네. 정치하는 교수니까. 정치 교수가 돼가지고 저렇게 가면서 옛날에 쥐가 남한테 비판했던 일을 쥐가 그대로 하면서 네. 이걸 양손에 다 떡을 쥐고 간다면 아니 서울대 로스쿨 학생들은 다 뭡니까? 아니 대자보라도 하나 붙어서 저거 쫓아내야지 이래야지 뭐 그냥 언론에 익명으로나 불만 토로하고 형법법 강의가 개설이 안 된다며요. 네, 강의 개설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라가 많이 배운 사람은요 솔직히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자기 양심을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못 배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요. 못 배워서 그렇다고 양해를 하지만은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 이런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데요. 다들 입을 쳐닫고 있으면 그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의 자세입니까?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죠. 그런 모습들이. 예. 자기 그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그 특히 상류층일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풍조가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중들이 지금 각자 자기 위치에서 부당한 부분을 보면 저항할 수 있는 그건 네. 최소한의 저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야 그게 민주주의지. 이래도 침묵하고 저래도 침묵하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지금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보복을 하는 보복을 당하는 사례들을 보게 되잖아요. 요즘 이렇게. 예. 그러니까 정권으로부터 알게 모르게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과거에 민주화 뭐 운동을 한다 할 네. 때는 보복을 각오하고 교수들이 그렇게 뭐입니까? 네, 그렇죠. 성명 발표 무슨 시국 선언을 다 하고 네. 학생들도 뭐 일신사게 손실을 각오하고 공부 안 하고 다 데모하고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또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봐요. 참 세상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때까지 왔던 네. 가치에 더 얹어져서 발전을 해야 될 건데 방식이야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은 이런 정도의 불의를 보고도 다들 침묵하고 네. 예? 양정철이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네. 저렇게 지금 보고서를 뿌려도 침묵하고 네. 그 다음에 조국이가 학교에 뻔히 좀 있다가 또 휴직계 낼 걸 팩스로 복직을 해도 다 침묵을 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수준이 진짜 이 정도밖에 안 됐는가. 자, 일본에 보면 지식인들이 77명이 뭐 네. 네. 입장을 발표해서 아베가 네. 그러면 안 된다. 네. 뭐 5,000명 서명운동도 한다. 네. 한국의 지식인들 중에 문재인이 저러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식인의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군중이 이렇게 어떤 그
광풍에 휩쓸릴 때는 지식인들이 나서서 그 길이 아니다라는 거를 다른 길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식인들은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거 하면 지식인 선언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요. 이럴 때 지식인 선언 좀 하세요. 뭐 쓸데없을 때 지식인 선언합니까? 네. 나한테 손해가 있을 때 각오하고 하는 게 지식인이지요. 네. 나한테 아무 손해가 없이 그거 하면 이득이 온다고 할 때 뭐 지식인 선언하면요. 그건 지식인이 아니라 삼류입니다. 삼류. 네,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나라 꼬라지가 망조가 되니까 지식인이라는 것들도 이지랄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